순덕은 평생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채웠고 저녁엔 혼자 TV를 보다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 순덕에게 며느리는 예상 밖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첫 만남 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죠. 순덕은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딸 없이 살았던 순덕에게 며느리의 다정함은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제가 자주 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고 반찬을 챙겨주고 집안을 정리해줬어요. 순덕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통장 정리는 하고 계세요? 요즘 금리도 좋은 데 있는데. 순덕은 그런 건 잘 몰랐습니다. 평생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시키는 대로만 했죠. 며느리가 친절하게 설명해줬고 순덕은 고맙다는 생각에 통장을 맡겼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그렇게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도장,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 서류. 며느리는 어머니 편하시라고라는 말을 자주 했고 순덕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덕은 갑자기 기운이 없어졌어요. 밥맛도 없고 걸으면 어지러웠죠.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병원에선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피 뽑고 사진 찍고 의사 선생님과 긴 상담을 했죠. 순덕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의학 용어가 어려웠고 며느리가 대신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건강 챙기셔야 해요. 그 뒤로 서류가 많아졌습니다. 보험 청구, 위임장, 병원 동의서. 며느리가 가져온 종이에 순덕은 도장을 찍었어요. 내용은 잘 몰랐지만 며느리를 믿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안 하면 보험금 못 받아요.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순덕은 물었습니다. 이게 뭔데?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잡한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칠 뒤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서 잠깐만 쉬시는 게 어때요? 전문적으로 건강 체크도 받고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죠. 난 집이 좋아. 여기서 살래.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 설득했어요. 일주일만요. 제대로 검사받고 오세요. 저도 안심하고 싶어요. 아들도 전화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 들어. 건강이 제일이잖아. 순덕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라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날 순덕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고 복도는 조용했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편히 쉬세요. 금방 데리러 올게요. 순덕은 손을 흔들며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열흘, 보름 한 달. 순덕은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계세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순덕은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 휴대폰은 어디 갔지? 내 통장은? 내 도장은?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라는 말뿐이었죠. 어느 날 밤 순덕은 작은 창문 너머로 달을 봤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 혼자 떠 있었어요.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 집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복도의 발소리만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봤어요. 집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일어나려고 손을 뻗었는데 침대 옆 서랍이 비어 있었어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안경을 찾았지만 그것도 없었죠. 순덕은 당황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제 휴대폰이요. 어디 있어요?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가져가셨어요. 안전하게 보관 중이시래요. 통장이랑 신분증도요. 네, 다 보호자분이.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다 가져갔지?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전화기가 없었어요. 복도에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순덕은 동전을 넣고 며느리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뒤에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휴대폰이랑 통장. 왜 다 가져갔어? 어머니, 거기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 거잖아. 나 불안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헷갈리시죠? 병원에서 검사 받으셨잖아요. 무슨 검사? 정밀검사요. 기억 안 나세요? 순덕은 멈칫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초기 치매래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치매? 나 아니야. 난 멀쩡해. 어머니, 부정하시면 안 돼요. 치료받으셔야 해요. 나 집에 갈래. 당장.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거기가 안전해요. 난 괜찮다니까.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주말에 갈게요. 또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만 윙윙거렸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순덕은 매일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보호자 언제 와요? 바쁘시대요. 연락 오면 알려드릴게요.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공중전화로 외운 번호를 눌러서.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받지 않았어요. 순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아무도 안 받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느 날 의사가 순덕을 불렀어요. 작은 상담실에서 차트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 나왔어요. 뭐가 나왔는데요? 초기 치매 소견이 보입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난 멀쩡해요. 내가 뭘 잊었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날짜 아세요? 순덕은 대답했어요. 5월? 지금 10월이에요, 할머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짜 그랬나? 순덕은 창밖을 봤어요. 나무에 낙엽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주? 빵이었어요.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잊은 건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의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죠. 보호자분이 치료 동의하셨어요. 약 드시고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며느리가 동의했다고요? 네, 법적 보호자시니까요.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내 보호자? 언제? 상담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어요. 순덕은 옆자리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치매 아닌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날 속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나도 그래.
내 아들이 날 여기 버렸어? 맨날 올 거라고 거짓말만 하지.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다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다 비슷해. 순덕은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날 믿지 않아.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치매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건가?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사실이에요. 언제 서류에 도장 찍었는지,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났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난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만 있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째야. 며느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틀 뒤 기적처럼 면회객이 왔어요. 간호사가 순덕을 불렀죠.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순덕은 기대하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며느리일까? 아들일까?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영자였습니다. 순덕아, 영자는 순덕을 꼭 안았어요.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 순덕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야, 왜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잖아. 둘은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어요. 며느리 이야기, 서류 이야기, 요양원에 온 이야기. 영자는 점점 굳은 얼굴로 들었습니다. 순덕아, 이거 이상한데?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통장이랑 도장을 며느리가 다 갖고 있다고? 응, 휴대폰도. 영자는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어요. 순덕아, 혹시 며느리가 널 이용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가슴 속에서 뭔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용? 나를? 설마. 나 다음에 올 때 서류 좀 가져올게. 내가 뭘 찍었는지 확인해 보자. 영자는 순덕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덕아, 넌 치매 아니야. 내가 보기엔 멀쩡해. 그 말이 순덕에게는 구명줄 같았습니다. 누군가 믿어주는 사람, 누군가 내 편인 사람. 영자가 돌아간 뒤 순덕은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병든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병든 사람으로 만든 걸까? 의심이 싹 텄어요. 작고 날카롭게 마음 한구석에 박힌 가시처럼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을. 그래야 내가 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영자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흘 뒤 두꺼운 봉투를 들고 다시 왔어요. 순덕아, 이거 봐. 조용한 면회실에서 영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순덕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위임장이었습니다. 순덕의 이름, 순덕의 도장. 하지만 글씨가 이상했어요. 이거 내가 쓴 게 아닌데.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그렇게 봤어. 내 글씨는 이것보다 더 둥글어. 순덕은 손을 떨며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보험금 수령 동의서, 요양원 입소 동의서. 전부 순덕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순덕의 손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야? 위조된 것 같아. 순덕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속인 거야? 영자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이것도 이상해. 내가 치매 검사 받았다는 날짜 봐. 순덕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8월 15일. 하지만 순덕은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난 그날 집에 있었어. 광복절이라 TV 봤거든. 그럼 이 진단서도. 조작이야.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눈에 분노가 보였고
순덕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어요. 순덕아,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순덕은 망설였습니다. 며느리를 신고한다? 내 며느리를? 영자야, 그래도 내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널 이렇게 만들었잖아. 영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믿었던 사람, 딸처럼 생각했던 사람. 일단 증거를 더 모아보자, 확실하게. 영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 기록해, 매일매일. 순덕은 작은 노트를 받았어요. 영자가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뭘 했는지,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 응. 그날부터 순덕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2일 아침 죽 먹음 기억 잘남. 점심 생선조림 맛있었음. 며느리 전화옴. 어머니 약 먹으셨어요? 물음. 나는 약 받은 적 없다고 말함. 며느리는 치매약이에요 라고 함. 난 치매 아닌데. 10월 13일 간호사가 알약 줌. 뭔지 물어봤더니 영양제라고 함. 하지만 약통에는 한글로 치매 치료제 적혀 있음. 나는 안 먹고 휴지에 싸서 버림. 10월 14일 영자 방문. 병원 기록 더 가져옴. 내 이름으로 된 진료 기록 5개. 하지만 난 그중 2개만 기억남. 나머지는 가짜인 것 같음. 순덕은 글을 쓰면서 점점 분명해졌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계획이었어. 며느리는 처음부터 순덕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통장을 받고 도장을 받고 서류를 위조하고 순덕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던 거죠. 순덕은 밤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썼어요.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병든 척하도록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속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으로. 영자는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순덕아,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가서 상담 받아보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자.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는 것. 영자가 몰래 예약을 잡아줬어요. 요양원 밖에 나가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지만 영자가 순덕의 친척이라고 속였죠. 검사 날 순덕은 오랜만에 요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바람이 차가웠고 거리엔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로운 세상. 순덕은 거의 울 뻔했어요. 병원에서 순덕은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지 검사, 기억력 검사, MRI. 의사는 친절했고 질문은 명확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18일이요. 아침에 뭐 드셨어요? 토스트랑 우유요. 100에서 70 빼보세요. 93, 86, 79, 72. 검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최선을 다했어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자와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치매 소견 없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이에요. 순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상이야. 나 정상이야. 영자가 순덕의 어깨를 안아줬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넌 멀쩡하다니까. 순덕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기뻐요. 내가 병들지 않았다는 게. 하지만 화가 나요. 누군가 나를 병들게 만들려 했다는 게. 변호사 사무실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중년의 여자 변호사가 순덕을 맞았어요.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순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서류 이야기, 요양원 이야기, 노트에 적은 기록도 보여줬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입니다. 위조 문서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후견인 지정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부 진단서가 있으니 가능해요. 그 다음엔요? 재산 회복 위조 문서에 대한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순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고소, 며느리를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덕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누구는 웃고, 누구는 전화를 하고, 누구는 그냥 걷고. 순덕도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누구의 조종 없이. 싸우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변호사는 미소 지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노트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 며느리야, 이제 내 차례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순덕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결심이었죠. 순덕은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할 그날을.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침소리, 발소리, 접수 창구의 호명소리. 순덕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어요. 오늘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하는 날.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고 영자는 순덕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김순덕 보호자분, 접수 창구에서 부르는 소리. 순덕이 일어서려는 순간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순덕은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과 똑같았어요. 깔끔한 코트, 단정한 머리, 환한 미소. 하지만 순덕은 이제 알아요. 그 미소 뒤에 뭐가 있는지. 어머니,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순덕을 안으려 했죠. 하지만 순덕은 뒤로 물러섰어요.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앉아. 순덕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덕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병원에 오시라고?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덕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선이 변호사에게, 영자에게, 다시 순덕에게로 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앉으세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가방 끈을 꽉 쥐었죠.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저 김순덕 씨의 최신 진단 결과입니다. 봉투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죠.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부 병원에서 재검사했습니다. 어머님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번 진단서엔 분명.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진단서 말씀이시죠? 8월 15일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변호사가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8월 15일 김순덕 씨는 집에 계셨어요. 이웃 증언도 있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럼 이 진단서는 뭐죠? 침묵. 대기실의 소음만 들렸어요.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죠. 순덕은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 정면으로. 내가 물어볼게.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위임장 내가 쓴 게 아니지? 어머니, 보험 서류 내가 도장 찍은 거 맞아? 어머니, 진정하세요. 내 통장은? 내 돈은 어디 갔어? 순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순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다 어머니 위해서. 위에서 순덕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날 요양원에 가둬놓고 내 물건 다 빼앗고 그게 날 위한 거야?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힘들어 하셨잖아요. 거짓말. 순덕의 외침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난 혼자 잘 살았어. 평생 그렇게 살았어.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고였죠. 어머니, 울지 마.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해. 순덕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물도 떨리는 목소리도 다 연극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다. 위조된 서명 감정서, 조작된 병원 기록, 탁! 서류가 테이블 위에 쌓였어요. 재산 이전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예금 3천만 원, 현재 귀하의 계좌로 이동돼 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어뜨렸죠. 영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순덕이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했어? 침묵. 아니면 그냥 쉬운 방법이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이 있었어요. 순덕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집도 넘어갈 뻔했고. 그래서 날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처음엔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거짓말. 순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잖아. 날 요양원에 넣고 내 재산 다 빼앗으려던 거.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순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는 건 내가 걸렸으니까야 미안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했어요. 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편하려고 한 거야. 그 말이 대기실에 울렸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고 돌이킬 수 없게 며느리는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지만 순덕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취소 신청 들어갑니다. 재산 반환 요구도 진행하고요. 경찰 신고는요? 영자가 물었어요. 변호사는 순덕을 봤습니다. 순덕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울고 있는 며느리, 무너진 며느리, 한때는 딸처럼 생각했던 사람. 신고는 안 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대신 순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 아들한테도 가지도 마. 어머니 제발. 끝이야. 순덕은 몸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들을 것도 없었어요. 영자와 변호사가 따라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갑고 신선했습니다. 순덕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았죠. 무거운 짐, 오래된 속임수, 믿었던 사람의 배신, 다 내려놓았습니다. 영자가 물었어요. 괜찮아?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내 삶에 봄이 왔습니다. 순덕은 작은 전셋집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온 지 석 달. 순덕은 이제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피를 끓였어요. 냄새가 방 안에 퍼졌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음악이 흘렀어요. 순덕은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누구의 감시도 없었죠. 그냥 순덕의 시간, 순덕의 속도,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제라늄이었어요. 빨간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순덕은 매일 물을 줬습니다. 잘 크네. 꽃에게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영자가 가끔 찾아왔어요.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요즘 어때? 좋아, 진짜로.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와? 응, 이제 꿈도 안 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다. 둘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어요. 며느리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꺼낼 필요가 없었죠.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법정에서 재산은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순덕은 그걸로 이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며느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고소를 취하했으니까요. 하지만 대가는 치렀죠. 집은 가압류됐고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친정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는 혼자가 됐습니다. 순덕처럼. 하지만 다른 혼자였죠. 순덕은 선택한 혼자였고 며느리는 남겨진 혼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순덕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정기검진. 전철이 역에 멈췄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봤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며느리를. 플랫폼에 서 있는 며느리.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얼굴은 여위였죠. 며느리도 순덕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어머니,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죠. 순덕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냥 봤어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도. 전철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B- 소리가 울렸어요. 며느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앞을 봤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빛으로 나왔어요.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서 버틴 게 아니다. 나로 살기 위해 버틴 것이다. 그 말이 가슴속에 울렸어요. 단단하고 명확하게. 순덕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냥 놓아줬죠. 며느리의 인생은 며느리 것. 순덕의 인생은 순덕 것. 이제 각자의 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시장에 들렀어요. 신선한 채소를 샀습니다. 두부도 샀고 된장도 샀죠. 집에 와서 천천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밥을 혼자 먹었어요. 작은 상에, 작은 그릇에.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맛있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 내가 선택한 식사.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순덕은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편안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덕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예전에는 이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늙어간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고. 늙어간다는 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가벼워진다는 거라고.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평온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먼 곳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순덕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 천천히, 나답게. 아침이 오면 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커피를 끓일 겁니다. 제라늄에게 물을 주고 라디오를 틀고 하루를 시작하겠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순덕으로. 침대 옆 시계가 째깍거렸어요. 초침이 돌아갔죠. 하나, 둘, 셋. 시간은 흘렀습니다. 순덕도 함께. 그리고 순덕은 알았어요. 이게 바로 자기 자리라는 걸. 이게 바로 자기 삶이라는 걸. 되찾은 것. 지켜낸 것. 앞으로 살아갈 것.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순덕은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가장 지켜야 할 삶은 바로 내 삶이라는 걸. 가장 소중한 자리는 바로 나의 자리라는 걸. 순덕은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하게. 꿈은 없었어요. 필요 없었으니까요. 현실이 이미 충분했으니까.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고 어딘가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고 순덕은 그 안에서 조용히 숨 쉬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온전히, 나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